신선한 커피와 팬케이크의 강렬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동네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카페는 풍성한 아침 식사로 유명했다. 전형적인 아침이었다. 깨끗한 흰색 셔츠를 입고 허리에 앞치마를 두른 민주는 마치 이곳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처럼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옮겨 다녔다. 그가 나이 든 손님에게 커피 한 잔을 제공하자 문 위에 종이 울리며 2명의 위풍당당한 인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렸다.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부추 소리가 바닥에 크게 울렸다. 그들의 시선은 우리가 여기를 지배한다고 선언하는 듯했다. 그들은 입구에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주의를 끌기 위해 머그잔을 나무에 크게 두드렸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이미 그들을 알고 있었고 다른 단골 손님들이 그의 행동에 익숙해져 있었다. 카페의 분위기는 마치 이곳의 에너지가 갑자기 그 자체로 수축된 것처럼 즉시 바뀌었다. 기다리고 있어요. 2 사람 중 더 큰 사람이 말했다. 풍화된 얼굴과 건조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다. 민주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다가갔다. 그는 김이 나는 커피 포트를 들고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가서 검은 액체를 세라믹 컵에 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시선을 피했지만 교활하게 우은 더 작은 사람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느리다는 거야. 더 작은 경찰관이 의자에서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민주는 커피 포트를 손에 꽉 쥐었다. 그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주 사소한 말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페. 가라앉은 침묵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근처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긴장한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민주는 컵을 채우는 것을 마치고 돌아서서 떠나려고 했다. 더 큰 남자가 다시 그를 불렀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없었어. 기말에 조롱조소하는 웃음이 이어졌다. 민주는 여전히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잠시 눈을 감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중립적이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절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른 도움이 될 게 있을까요? 대답은 크고 도발적인 웃음이었다. 불편함이 뚜렷했다. 민주는 커피 포트를 가까이에 대고 재빨리 걸어갔다. 그는 그날이 힘들 거라는 걸 알았지만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몰랐다. 카페의 어색한 침묵은 숟가락이 컵을 저어주는 소리로 구분되었고 과장되고 거의 만화 같은 몸짓이었다. 민주는 다른 테이블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경찰관들의 거만한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다. 동네에서 제복을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더 큰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커피는 서비스만큼이나 최악이야. 이게 나 같은 사람에게 어울릴까? 민주는 잠시 고개를 들어 도발의 의미를 따져보았다. 평소에는 안정된 그의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걸 만들어 줄게. 문제없어. 그는 돌아서서 새로운 커피 포트를 잡았지만 경찰관들의 비꼬는 중얼거림은 계속되었다. 무능하다 과오게으르다는 말이 가면을 벗고 공중에 떠돌았다. 손님들은 불편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운터에 선 민주는 그들의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번은 특히 굴욕적이었다. 그는 구경꾼들의 침묵이 경찰관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나아가도록 격려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커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키가 작은 경찰관이 다리를 뻗어 길을 막았다. 민주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을 비틀어야 했지만 그의 시선은 약간의 불만을 드러냈다. 이것은 두 남자를 더욱 즐겁게 할 뿐이었다. 아,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야. 작은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구인지 잊지 마. 꼬마, 이 말에 민준의 피가 끓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커피가 있어. 마음에 들어하길 바라.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큰 남자가 컵을 입술에 대고 과시조로 첫 모금을 바닥에 뱉었다. 끔찍해. 하나 더 가져와. 이번에는 더 잘해. 카페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멈춰서 지켜보았다. 민주는 바닥에 웅덩이가 된 커피를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하고 컵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경찰이 다시 말했다. 잠깐만. 네가 일을 하는 법을 모르니 그냥 그만두는 게 어때? 그는 거의 태연하지만 독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민주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는 대답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매니저를 흘낏 보았는데 분명히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완전히 혼자라고 느낀 민주는 컵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돌아갔다. 그는 새로운 커피 포트를 준비하면서 거의 그 잔을 떨어뜨릴 뻔한 말을 들었다. 그 녀석들은 다른 걸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는 읽는 법도 모를 거야. 커피 포트가 그의 손에서 떨렸지만 그는 그것을 단단히 움켜쥐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반응하지 마. 반응하지 마. 그는 자신의 감정에 굴복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주는 어깨를 긴장시킨 채 테이블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새로운 컵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안에서는 터질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카페의 무거운 침묵이 모든 도발을 증폭시켜 분위기를 거의 질식하게 만들었다. 작은 경찰관이 큰 경찰관을 다시 부르며 손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고 돌아섰다. 아직 제대로 서빙하는 법을 모르는 모양이군. 빨리 서빙해. 카페는 이제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일부 손님은 눈을 내리깔고 다른 사람들은 아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독성 역학을 깨려고 하지 않는 듯했다. 민준이 커피 포트를 들고 다가가 서빙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큰 경찰관은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의도적으로 컵을 넘어뜨려 뜨거운 액체를 민준의 앞치마에 쏟았다. 열기가 천을 뚫고 지나갔고 민준은 뒤로 물러나 커피 포트를 잡고 떨어뜨리지 않으려 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군. 경찰관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거짓된 순수함으로 고개를 저었다. 절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군. 다른 경찰관은 마치 그 장면이 그가 본 것 중 가장 우스운 일인 것처럼 히스테리컬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아래로 시선을 돌려 앞치마의 검은 얼룩이 번진 것을 보고 피부에 가벼운 화상을 느꼈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통이 아니었다. 수치심과 분노 때문이었다. 문제가 있어. 키가 작은 경찰관이 조롱했다. 그걸 치우지 않을 거야. 아니면 우리가 치워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민주는 소리를 지르고 모든 걸 떨어뜨리고 문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두 남자가 가진 권력감이 더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침을 크게 삼키고 심호흡을 하고 몸을 숙여 주머니에 넣어둔 천을 꺼냈다. 그가 테이블을 치우자 키가 큰 경찰관이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이봐. 꼬마야.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직장에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야. 고맙게 생각해야지. 굴욕감이 엄청났다. 민주는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얼굴이 수치심으로 타올랐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치우고 몸을 바로 세우고 재빨리 매니저를 쳐다보며 개입을 바랐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 경찰관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다. 그는 손님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는 커피 포트를 내려놓으며 손이 떨렸다. 멀리서 지켜보던 나이든 웨이트리스가 개입하려고 나섰지만 그녀는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새천을 움켜쥐고 앞치마를 닦기 시작하면서 웃음과 발언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는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러다가 커피 얼룩을 닦던 중 무언가 눈에 띄었다. 경찰관들의 테이블 근처 바닥에서 반짝임이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숙여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새겨진 상징이 있는 은반지였다. 호화로운 외관을 감안하면 경찰관 중 한 명에게만 속할 것이다. 민주는 잠시 그것을 손에 쥐고 차가운 금속이 그의 피부에 닿았다. 분노로 타오르는 그 순간 결정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민주는 잠시 멈췄고 손에 반지를 쥐었다. 그는 반지를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일부는 저항했다. 그에게 커피를 던졌던 그 손들이 이제 그의 정직함에서 이익을 얻을까?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본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깨를 펴고 경찰관들이 계속 웃고 중얼거리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들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멈췄다. 작은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제 뭘 원해? 또 나쁜 커피 한 잔. 그는 비웃었다. 민주는 도발을 무시하고 열린 손의 반지를 내밀었다. 이건 너희 중 한 사람의 것 같아.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키 큰 경찰관은 반지를 보고 즉시 알아봤다. 그는 재킷 주머니를 뒤져 실제로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고 금세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디서 이걸 찾았어? 그는 물었는데 그의 어조는 고맙다는 것보다 비난조에 가까웠다. 바닥에 있었어. 내 테이블 근처였어. 민준이 대답하며 그 남자의 의심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경찰관은 고맙다는 말 없이 반지를 움켜쥐고 민준을 의심할 핑계를 찾는 듯 살펴보았다. 하지만 작은 경찰관은 작게 웃었다. 저거 봐. 너는 생각보다 쓸모가 있구나. 그는 말했다. 민준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반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손님들 사이에서 찬성의 중얼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민준의 몸짓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를 깨뜨리는 듯했고 참석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믿을 수 없어. 그는 굴욕을 당하고도 여전히 자기 소유물을 돌려주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 말은 경찰들에게 간과되지 않았다. 말할 게 있어. 친구. 작은 남자가 진지한 얼굴로 그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래. 말할 게 있어. 그 남자가 대답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평소에는 신중한 단골 손님이었지만 오늘은 행동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에게 사과해야 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예의 바르게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바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손님을 바라보며 그의 대담함에 놀랐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불편해 보이는 경찰을 바라보았다. 사과해. 작은 사람이 긴장해서 웃었다. 농담이지. 아니, 농담이 아니야. 너희 둘은 여기 와서 사람들을 흙처럼 대하는데 익숙하지만 오늘은 너무 지나쳤어. 키가 큰 경찰관이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다른 손님들이 지지를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멈췄다. 구석에 있는 노부부가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 전에 주저하던 웨이트리스조차도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민준을 바라보며 우리가 너와 함께한다 고 말하듯이 말했다. 민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변호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지만 이 순간이 자신보다 더 큰 것 같았다. 그는 일어선 손님과 눈을 마주쳤고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느껴졌다. 경찰관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다. 키가 큰 사람은 마치 일을 끝내려는 듯이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웨이트리스가 바 구석에 있는 카메라를 가리켰다. 이게 당신 상관에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작은 웨이트리스는 격노한 눈빛을 보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재빨리 떠났고 바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으며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말한 손님을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손님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동안 반은 무거운 침묵 속에 머물렀다. 마치 모두가 경찰이 돌아올지 기다리는 듯했다. 마침내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긴장은 사라지고 중얼거림과 안도의 한숨이 뒤섞인 듯했다. 민주는 여전히 테이블 근처에 서서 손이 살짝 떨리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 이렇게 일어선 적은 전에 없었다. 그는 손님을 바라보았는데 방어적인 기분으로 감사와 당혹감이 뒤섞인 민주는 말을 시작했다. 저는 하지만 그 남자는 몸짓으로 그를 가로막았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꼬마야.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게 바로 그거잖아. 그는 다시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게 그들이 말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그 말은 간단해. 보였지만 엄청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손님들의 눈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웨이트리스 서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피곤한 눈매에 단호한 어조의 중년 여성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민준아, 그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적절한 말을 찾았다. 그래, 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정말 대단했어. 그녀가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게. 네가 한 일, 반지를 돌려준 일은 그들이 받을 만한 것보다 훨씬 더 컸고,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나은 거야. 손님들이 몸을 뒤척이며
여기저기서 찬성의 뜻을 중얼거렸고 구석에 있는 한 여성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그가 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야.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곧바 전체가 예상치 못한 연대의 물결에 휩싸인 듯했다. 민주는 볼에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 자부심 같은 무언가였다. 그때 대부분의 행사에서 배경에 머물러 있던 매니저가 마침내 다가왔다. 짧고 튼튼했고 평소에 엄숙한 그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민준. 그는 목덜미를 긁으며 말을 시작했다. 제가 더 일찍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뭔가 말했어야 했는데 저 두 사람 때문에 곤란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민주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매니저는 전에 이런 종류의 취약함을 보인 적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대답했지만 그 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녀석들은 다시는 여기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으로 그는 이 술집에서 1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느꼈다. 그는 동맹이 있었다. 서연은 카운터로 돌아와 민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선데 충격을 받은 채로 따랐다. 뭐가 재밌는지 알아.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 반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해요. 당신은 단순한 몸짓을 대단한 것으로 바꾸었어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말을 되새겼다. 그녀가 옳았을지도 모른다. 반지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품위와 성실함이 최악의 학대에도 견딜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바 건너편에서 그를 옹호했던 손님이 존경의 표시로 잔을 들었다. 민주는 그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그의 뒤에 더 큰 힘이 있다고 느꼈다. 카운터로 돌아가면서 민주는 다리가 여전히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반은 여전히 윙윙거리고 있었지만 음식이나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모두의 주의가 방금 일어난 일에 집중된 듯했고 속삭임은 여전히 끊임없이 웅웅거리는 듯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문이 다시 열렸고 모두가 잠시 얼어붙어 경찰이 돌아온 게 아닐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에 고급 카메라를 걸고 있는 청년이었다. 그는 재빨리 들어와 방을 훑어본 다음 민준에게로 곧장 향했다. 당신이 서빙하는 사람이 맞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자기소개를 하죠. 민준은 놀라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요. 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어요. 누군가 소셜미디어에 당신이 두 경찰에게 맞섰다는 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독립 언론인인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다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손님들도 언론인의 존재에 대해 똑같이 호기심을 갖는 듯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저는 이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기자는 단호한 듯했다. 이봐요. 당신이 불편해하는 건 알지만 그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기자가 말했다.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지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한 일은 믿을 수 없고 들어야 할 만한 일이에요.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를 옹호했던 손님이 일어나 다가왔다. 그가 오라요. 꼬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욕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민주는 두 남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그가 원했던 건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는 것뿐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다. 좋아요.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기자는 눈에 띄게 만족해 보였고 카메라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서연과 매니저는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서연은 그에게 속삭였다. 이렇게 하면 당신 방식대로 해. 아무도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지 못하게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터뷰를 위해 테이블 중 하나에 앉았다. 기자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민주는 금세 자신감을 찾았고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사건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장과 밖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다른 손님들도 합류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지를 표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굴욕의 현장이었던 그 술집은 이제 연대의 장소가 되었다. 웨이트리스 서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정말 큰 일이 될 거야. 매니저는 보통 내성적이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뷰가 끝나자 기자는 민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이미 이겼다고 말했다. 그 말은 기자가 떠날 때까지 민준에게 남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묵과 긴장감이 있던 곳에 이제는 단합과 힘이 느껴졌다. 밤이 되었고 반은 천천히 비기 시작했다. 활동은 다시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갔지만 에너지는 달랐고 마치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여전히 카운터 뒤에 있던 민주는 잔과 접시를 닦으며 방금 일어난 모든 것을 흡수했다. 기자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이미 이겼다. 그는 자신을 변화를 고무하거나 자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일은 항상 단순했다. 봉사하고, 일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 하지만 그날,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는 반지를 돌려주는 것과 같은 가장 단순한 몸짓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에 상관없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서연이 다가와서 그 옆 카운터에 접시를 놓았다. 네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게 차이를 만들어낼 거야. 저 둘이 뭐라고 하든 뭐하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봤잖아. 민주는 잠시 멈춰서 그녀가 한 말을 되새겼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몇몇 손님을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면서 손을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 냅킨에 조심스럽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두 명은 후한 팁과 용기가 무엇인지 일깨워줘서 고맙다는 작은 메모로 그의 계산서를 지불하기도 했다.
교대가 끝나기 직전 매니저가 민준을 불러 말을 걸었다. 그들은 손님들과 떨어진 주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이 힘들었던 건 알아요. 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주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물었다. 저는 명확한 규칙을 정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서도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저 두 사람이 돌아오거나 다른 손님이 그들이 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저는 그냥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매니저가 대답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모두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준은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걸 느꼈다. 매니저의 말은 간단했지만 무거운 무게를 실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그 순간 대답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발을 닫고 민준은 앞문으로 나가 얼굴에 시원한 밤 공기를 느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오랜만에 몇 개의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기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지리라 약속했고, 민주는 그것이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날의 사건들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존엄성의 단순한 행동의 상징인 잃어버린 반지는 오늘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과 주변 세상을 보는 방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고 존엄성을 가지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믿는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고무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성찰, 용기,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